역시 예상대로 12.3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최상목이 내란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의 이 같은 행동이 결국 본인은 물론 보수 진영 전체의 괴멸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써가면서 사실상 내란 세력을 돕고 있는 최상목이 결국 오늘 시간을 최대로 끌며 내란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날 최상목은 국무회의에서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었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최상목을 명확하게 내란 동조자로 칭하며 최상목 탄핵에 대해 민주당 동참을 요구했고, 민주당 역시 최상목의 정체가 분명해졌다라며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안간힘을 다해 회방을 놓고 폐악질을 부리는 탓에 내란 진압이 점점 요원해지는 것은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오히려 최상목의 어리석은 이번 결정이 보수 진영에 더 큰 대재앙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시간이 지연은 되겠지만 국힘의 요구를 다 들어준 누더기 특검이 아닌 온전한 핵폭탄급 특검이 오게 된다는 것인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소가 이루어지면 윤석열에 대한 내란 특검을 못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미 윤석열에 대해서는 구속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그지 같은 특검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이거 다 안 된다고 치면 하지 말고 새롭게 다시 이제 만들면 되지. 정비를 새로 하면 되지. 국힘 거 이렇게 양보해준 거 다시 양보하고 다 빼버리고 빼고. 새로 하면 되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윤석열이 구속기소 될까봐 그 전에 특검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했던 거야. 네. 구속기소 하면 너무 폭이 좁아지니까. 근데 이미 그건 이제 물 건너 갔어요. 네. 그러면 윤석열 구속 기소된 거 되게 코딱지만큼 한 거잖아요. 요거 빼놓고 나머지 다 이제 새롭게 다시 하면 돼. 물론 3차 내란 특검법 역시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일단 최상목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또 최상목의 거부권을 넘어야 하고, 최상목만 탄핵하면 다음 권한대행인 이주호 교육부 총리를 넘어야 하기에 결국 최상목 포함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5명 탄핵이 그 어느 때보다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듯 이는 워낙에 극단적인 수이기에 저 역시 민주당이 극약 처방을 쓰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수를 쓸 것으로 봅니다. 바로 3차 내란 특검 피의자에 최상목을 명시적으로 넣는 수입니다. 안 그래도 계엄을 하기 전 윤석열의 유력한 탄핵 사유는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마저 거부권을 쓰는 이해 충돌이었습니다. 그나마 윤석열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하는 대통령 신분이니 그냥 뭉개고 갔던 거지만, 반면 최상목은 이 이해충돌 방지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즉 최상목이 피의자로 명시된 내란 특검법을 최상목이 미루면 미룰수록 최상목 탄핵에 대한 명분이 더 쌓이고 심지어 빵에서 썩을 기간마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최상목의 거부권 폐악질이 최상목뿐만 아니라 시간은 걸리더라도 윤석열은 물론 보수 진영 전체의 괴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도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지금 특검법이 또 이제 거부가 됐어. 그러면 정권 바꾸고 나서 새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럼요.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시기에도 윤은 계속 재판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2월 말까지 하면 1심이든 되지. 2월 말, 2심이든 3월 재판 말까지. 중일 거라고. 네. 그러면 정권 바뀐 상태에서 특검을 다시 발의해서 저는 2월 말 3월 초. 재수사할 수 있는 거냐? 그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직한 모습은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거 잘 안 하면 아시지만. 되지. 그러면 이제 얘들은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양승태처럼 처음부터 다시 다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그러고 나서 6개월 쳐갖고 나올 생각을 할 거거든요. 못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오게 특검이 해야지, 못 가동돼가지고 나오게. 6개월 끝나기 일주일 전에 외환죄와 기타 직권남용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지. 이걸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중요한 건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그렇죠. 그 몇 개월 안 남거든요. 그 사이에만 하면 돼요. 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올해도 잘 됐어요. 저로선 저들이 별수를 쓰더라도 대세를 거스를 순 없다고 보지만, 그나마 저 내란 세력이 살아나거나 처벌을 약하게 받을 시나리오를 딱 2가지로 보는데, 바로 증거인멸과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 중에서 증거인멸은 다음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어떻게든 최상목이나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시켜 윤석열에게만 독박을 씌우는 것이지만, 현재 수사기관발 국무위원들의 수사 내용들을 보면 이들이 증거인멸 시도를 한다 한들 크게 바뀔 것이 없거나 이미 수사된 내용만 가지고도 저들은 깜빵각이 유력해 보입니다. 또한 내란 범죄 세력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은 솔직히 앞선 증거인멸보다도 더 어려운 시나리오라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재에서 2월 말 또는 3월 초, 아주 늦어도 4월 안에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많은 불안 요소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너무 방심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답답해하기보다 우리 모두 여유를 가지고 장기전에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